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2.14% 상승하면서 71,600원의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오늘 반등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지수 자체도 보시면 코스닥이 5.52%, 그리고 코스피가 2.43% 상승 추세를 보였고, 세 가지가 키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금투세 폐지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좀 사법적인 처리 부분에 대한 진행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쪽에서 내용이 나온 거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하야 부분을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명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그런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나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아직까지 멈추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종합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오늘 에코프로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캔들 모양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항상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데, 모든 캔들 모양에서는 아래 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캔들 모양처럼 이렇게 찍혔을 날에는 매수가가 절대 잡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매도 물량이나 개인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이 날짜에 어떤 물량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장이 마감할 때까지 내려천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OBV도 꺾여 버렸고 수급 처리의 부분에 대한 매집선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주가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다음에 한번 캔들 모양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얇은 봉 형태로 바뀌죠. 그런데 또다시 매도 물량에 대한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리치려고 했는데 여기 아래 꼬리 부분에서 바다 몰용 물량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얇은 봉 형태로 아래 꼬리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나가 이 수급이 에코프로의 주가의 급등락을 좌우지하는 외국인이나 금투나 기타 범위 쪽에서 들어왔던 수급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어쨌든 간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올라가는 시기 때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선이 생깁니다. 그쵸? 근데 이 기간부터 해서 계엄령이나 그리고 트럼프, 이때는 이제 이때가 트럼프죠. 계엄령 탄핵 부분에 의한 반영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하락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어제 여기에서랑 이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리고 어저께도 매수를 가져가라고 했었고 그저께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에코프로의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 에코프로가 갑자기 배터리가 안 팔린다고 하더나요? 아니면 양극재 판가 가격이 막 확 떨어졌나요? 아니면 탄산리튬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외부적 정치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캔들 모양을 쭉 보고 있으시다가 어디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집선이 들어오는구나를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여기에서 아랫꼬리 부분에서 매집선이 생기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많은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확실히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얇은 부 형태로 나오는데, 어제 여기에서 잡았던 단기 물량들이 오늘 매도 출회를 하면서 어제 이 물량은 투매였어요. 신용 반대 매매도 있었고, 자 보세요. 이게 좀 다른 부분인 거 확실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단기 차익 여기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갔던 게 어저께 누구죠?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 물량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투자자 매매도 여기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 매물로 나간 거고,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나 아니면 투매 현상이 나가면서 오히려 개인들이 여기 아랫꼬리 부분에서나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담아버리면서 주가 방어성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랐죠. 자, 이거 한번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엄청 털렸죠. 그쵸. 어저께까지 해서 담는 매물대는 누구였습니까? 외국인이었죠. 전체적으로 5거래, 6거래일 정도를 싸그리 쓸어 담아버리면서 담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쵸. 자, 오늘 단기 차익 매물로 아까 윗꼬리 부분에서 나갔던 물량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매도가 가져갔죠. 자, 그러면 핵심 물량을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들어왔던 매물, 여기 있는 매물대보다도 훨씬 적은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잡았던 아랫꼬리 부분에서 들어왔던 물량을 일부분을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기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도 조정을 했겠죠. 자, 개인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담죠. 자, 이게 개인들이 투미 현상이 일으키면서 다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았습니다. 기관하고 금토 쪽 따라 들어오죠, 개인들. 자, 여러분들 이거의 포지션을 볼 줄 아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캔들 모양이랑 수급 처리를 같이 봤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제가 어저께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으시라고 했어요. 이거 분명히 신용잔고 털리고 있고 투매 현상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잡으셨다가 아랫골이 얇은 봉 형태의 캔들 모양이고 수급 처리도 개선 처리가 나오면서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내일 초단기적인 형태나 아니면 주가의 하방 부분을 찍은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가를 잡아가시는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늘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랑 차트 캔들 모양도 나름 기술적 반등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장의 옵션 포지션까지 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세를 가져갈 때에 그 물량을 외국인들은 다 받아먹습니다. 기관들도 그러고 금투 쪽에서도 다 받아먹어요. 기타 법인 쪽도 먹죠. 자, 수급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외국인하고 금투하고 기타 법인 쪽이라고 해요. 기타 법인 아직 좀 약해요. 그럼 금투하고 외국인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매집선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아랫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 가져가서 OBB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쵸? OBB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가져가라 했었고,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캔들 모양을 한번 볼게요. 동일합니다. 아랫꼬리 부분에서 5일선, 자 이제 5일선까지 올라탔어요. 터치하면서 오늘 바로 여기서 들어왔던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쵸? 단기 차익 매물 출회되니까 아랫꼬리 부분에서 누가 들어갔어요? 개인들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들어갔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잡고 싶어. 괜찮은 것 같아. 말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장이 시작되면은 보합권에서 시작이 되거나 조금 하방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올 거고, 상방으로 1, 2%까지만 올려도 외국인들의 수급 처리는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옵션 포지션, 자 이거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오늘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세는 전체적으로 다 엄청 세요. 보시면은 콜옵션하고 풋옵션에서도 보면 풋옵션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만 콜옵션이나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굉장히 세게 가져가요. 그쵸? 그러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포지션을 보면 롱 포지션이 세요. 숏보다. 숏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1300개까지 줄였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너무나도 주가를 세게 올렸거가지고 2시 이후에 비차익 매도세가 나간다고 하면은 좀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1, 2% 정도의 상승 가지고는 계속 포지션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보합권으로 시작되거나 뭐 하락 나오면 무조건 담아봐야 되는 거고, 1, 2% 정도 상승이 나온다 해도 따라잡아가지고 수급 처리 부분에서 아랫꼬리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올리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에 대해서 다 끝나 있을 때 마지막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싸게 매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한 판가름이 여기에서 대부분 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제부터 넓게 핵심도를 좀 보면은 아직까지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22만 7천 원에서부터 14만 9천 원까지는 매도를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물량이 출회가 됐으면 OBV가 꺾였어야 돼요. 그쵸? 근데 OBV는 전혀 꺾이지 않고 여기에서 매도 물량은 출회 처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등 처리가 나왔을 때에 13만 5천 원 구간까지의 터치 부분을 잡아가고 있으면서도
저 물량에 대한 추례 처리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135,000원이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당 구간이고 227,000원이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물량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올 때 만약에 그냥 수급 처리 말 그대로 지금 예전에 제가 표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도 탄핵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인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거나 막 그랬던 기간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확정 처리가 난다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그 뒤부터 상승 랠리가 굉장히 세게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증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인제 상승 곡선을 탈 때가 됐던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절대로 이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149,000원에서부터 227,000원 돌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여기 부분에 대한 돌파는 무조건적으로 양극재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이에요. 그러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돌아서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전구체 부분에 대한 공급 부분이 나오면서 캐파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가 확인 처리된 뒤에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양극재 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135,000원 구간 여기까지는 매집 물량 처리가 딱히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진행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 135,000원까지 보시라는 거고 만약에 양극재 부분 어차피 3월 때까지 공급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그랬을 시에는 227,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가져가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뉴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IRA 부분에 대한 걱정 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여기 플러스의 6개 주하고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의원의 정확하게 19명의 하원 의원이 아예 이거를 갖다가 그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뭐냐면 IRA 반대, 폐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얘기를 하니까 350원대 소송장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 정책에 대한 대항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당연히 IRA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미국 자체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A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 나오는 게 축소 처리가 되는데 축소만 가지고는 어차피 중국 시장에 대한 관세 부분이 더 세게 들어갈 거고 중국 시장이 축소가 되면은 결국에 2차 전지 시장은 한국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축소로 가지고는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인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였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적자 딛고 제도약 도전해서 유럽의 수혜에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일 거예요. 삼성 SDI 양 때문에 그런 건데 삼성 SDI 양이 굉장히 지금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LG 엔솔보다도 캐파가 더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LNF 해가지고 북미 고객사 판매량 증가에 실적 개선 기대에 나왔어요. 지금 LNF가 실적 부분에서 개선 처리가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 아래 보면은 LNF하고 같은 양극재 생산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번에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서 신공장 부분 완공해 가지고 공급 처리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BMW 측이랑 아우디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물량 부분에 대해서 공급 처리가 요번에 들어가죠. 말 그대로 에코프로 머티가 2,050억 정도의 전구체를 먼저 넣었고 여기에서 양극재 부분이 이제 공급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LNF 쪽에서도 LG 엔솔 쪽이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 방증으로 엔캠이 전액 실적이 굉장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밸류체인이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회장님이 저번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뭐 나중에 봐야 될 거고 뭐라고 했냐면 에코프로 대표가
이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처리가 나올 거고 인리 니켈의 10% 원가 절감의 경쟁력 확보로 인해서 4분기부터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어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될 거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전기차 캐즈민의 뭐네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은 여기 LNF에서 말한 것처럼 매출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처리를 하는데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처리를 해 가지고 뭐 주가가 떨어진 기업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천억대 연기금 매입 수요를 추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거에 대한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밸류로 재평가를 받을 거고, 그리고 ECA 자금 확보 유럽 시장 진출 박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북미가 아니라 유럽 부분에 대한 거를 캐파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차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개선 처리, 그리고 또 오늘도 딱 전체적으로 시장 상태를 보시면 어디 섹터가 좀 많이 올랐나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때문에 삼부토건 같은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주식이 상한가를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 특히나가 뭐 보시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 6.3%, 삼성 SDI가 5.43%, 포스코 DX가 7.83%. 그러면서도 그 바이오 섹터의 뭐 펩트론이나 이엔셀이나 HLB나 뭐 유한여행 같은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오히려 반도체 섹터의 SK 하이닉스는 0.89%나 1.12%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시장이 눌리든 뭐든 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하방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고, 주봉상으로 봐도 핵심도 저점 구간을 오히려 내려가 가지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구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을 안전하게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때 양극재 공급 계약 처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초입 부분이 됐었던 이 1월 달하고 2월 달의 상승 모멘텀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매수를 해 놓으셔서 가져가시는 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오늘 전체적으로 딱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도 구간이랑 이 매수하는 방법, 내일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실 거면 그 방법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좀 지켜서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종목을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야 수익권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나, 어떤 기업이 핵심 포인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저희 여의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정하느라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졌거든요. 지금처럼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고 전초전이고, 주가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 모멘텀을 모든 섹터에다가 다 수급을 넣어주지 않으면서 특정 섹터에다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일정이 있으면서 스케줄이 있고 하반기 그 일정이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있으면서도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50% 정도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먹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88에 어, 사, 네, 010에 2944에 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타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진행 날짜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 10 종목 해 가지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도 있고요. 당연히 금리 나시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진행 날짜하고 그리고 수익률 부분 그리고 스케줄 부분 명확한 종목으로 나갈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왜 좋아지고 있고 이 기업을 왜 매수가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서 네 가지를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먹을 수익률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가 매수가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을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잡고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가 일정이 50% 정도의 수익률을 먹을 진행 사항입니다. 그러면 50%를 먹었어도 여기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해당 상단 부분에 수급도 쌓여 있고 매물대랑 호가랑 거래량까지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여기 위에를 분할 매도 처리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막 올라가니까 좋으시죠?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숏 계약을 지금 3,300 계약까지 늘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4,000 계약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숏 계약을 실행을 하면서 현물 계약 부분에 대한 거를 내리면서 지수를 내리면서 선물 옵션에 숏 계약 걸어놨던 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 종목을 가리지 않고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요번에는 여거에 대한 진행 일정에 맞춰서 그 수익률 50%면 50%만 정확하게 먹고 그 날짜에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고 제가 하반기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 발송 처리를 저희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수익률 부분이랑 챙겨드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49,50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는 96,500원 구간 매집위험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9월 10일 1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내용, 그리고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전체 다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펩타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1412 건 공급 계약 처리 그러니까 주사제 공동개발 연구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유상증자 진행할 때 먼저 매수가를 잡았다가 이거 매도가를 먹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뭐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상반기 때 지금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해가지고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 종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는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한 기업이 아니면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는 LG 엔솔 쪽 향으로 ESS 배터리 공급 처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미리 그 일정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제주반도체도 삼성
삼성전자가 45%에 지금 수주하고 SK하이닉스가 25%, 마이크론이 10%입니다. 근데 LPDDR 부분에 대한 팹리스 설계 계약 처리는 동시에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어 자람 테크놀로지도 차량용 반도체 현대차 부분에서 내재화되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계약 처리를 들어가기 직전에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거는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리니까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도 꼼꼼하게 챙겨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에 7시 이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문자를 보내놓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이전에 문자를 발송 처리해 놓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 60% 이상이 이 시간대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발송 처리해 놓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의 단위가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 부분을 다 확인 처리를 하고 먼저 보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장이 시작되면 바로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를 다 발송 처리해 놓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바로 잡으셨다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매도가 잡고 바로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사실 이제 바닥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상승 곡선을 타려고 하는 꾸물꾸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하락만 나오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68,000원 이하로는 거의 떨어뜨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형태로 해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박스권 형태로 해서 89,700원에서부터 68,000원 사이를 아래에서 위에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트럼프 때 IRA 때문에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한번 빠졌고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핵심 도관의 89,700원 구간은 넘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35,000원까지 쏴 올릴 텐데 지금 현재 올리려고 여기에서도 보세요. 트럼프 리스크 터지자마자 몇 거래입니까? 1, 2, 3, 4, 5, 6, 7, 8, 9거래일을 올렸다가 이 부분에 빠진 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빠졌지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는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더 치고 올리려고 했거든요. 이 외부적 악재 부분은 해소가 분명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부분에서 잘 잡으셨다가 위로 올려쳐서 좋은 성과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차트나 그리고 그 외부적 작용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많이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해서 좀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더 꼼꼼하게 더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